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기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제가 종아리 근육을 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혈액은 중력으로 인해 약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액을 받아서 중력을 이겨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심장으로 혈액을 돌려보내는 펌프 작용을 합니다. 만약 종아리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류가 정체되고 종아리 쪽 혈관에도 심한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붉어지는 질환인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죠.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장에서 가장 먼 발밑으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강력한 수축, 이완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심장이 뛰며 수축 이완하는 것처럼 종아리 근육도 끊임없이 우리 심장과 온몸으로 혈액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동맥에 비해 압력이 낮은 정맥에서는 통상적으로 몸을 순환하는 혈액의 절반 정도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된 혈액을 온몸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의 펌프 작용만으로 턱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심장만으로 정체된 혈액을 모두 순환시키려면 심장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해질 것입니다. 또 당연히 심장의 기능도 오래 가지 못하고 심장 근육의 노화, 기능 저하로 인해 심부전 증상이 생기거나 심장이 커지는 심비대 현상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상동맥이 넓고 약해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급성 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종아리 근육이나 다른 근육들의 보조가 없다면 오로지 심장 근육 힘만으로 혈액을 전신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또 말초에 혈류 부전이 생기면 강한 압력 없이는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수축작용은 우리가 헌혈을 할 때 주먹을 꽉 쥐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해하면 될 텐데요. 헌혈할 때 주먹을 꽉 쥐면 팔뚝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이 압박되고 그로 인해 혈액이 순환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맥이 밖으로 이렇게 붉어지게 되죠. 똑같은 이치로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잘 담당할 때는 하지정맥에 제대로 힘을 가해주면서 말초까지 뻗어나가 있는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온몸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 압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의 팔뚝 근육보다 훨씬 굵고 근육량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수축시키면 팔뚝 근육에 비해 몇 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아리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혈관외과학회에 실린 논문에서는 Carpal Muscle Pump, 우리말로 바꾸면 종아리 근육 펌프라고 칭하면서 종아리 근육이 가진 제2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종아리 근육 펌핑 발달 및 강화의 중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심장질환자의 55%가 종아리 근육 펌프의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 펌프의 기능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에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아리 근육이 잘 발달되지 못한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전체 근육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가늡니다. 종아리 근육의 둘레는 펌프 기능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하지정맥류가 관찰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이 튼튼하고 유연한 혈관이 종아리 앞에 잘 발달되어 자리 잡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하지정맥류로 인해 작은 혈관들이 피부 밖에 거미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뭉쳐져 있는 것이 보이며 만졌을 때는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어떤 곳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하고 피부 개양이 나타나기도 하죠. 다리에 쥐가 자주 나타납니다. 밤에 쥐가 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발을 쭉 뻗었을 때 자주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를 만지게 되면 아프죠. 이는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허혈 상태가 되면서 종아리 쪽에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아리가 항상 부어 있습니다. 근육량 증가로 인한 종아리가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과 달리 만지면 푸석푸석하고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피하 지방층의 부종이 나타납니다. 또 종아리의 탄력성이 결국 떨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종아리 근육 기능이 정상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의 기능을 살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발목의 가동 범위, 각도를 재어보는 것입니다. 옆의 그림처럼 자신의 발끝을 최대한 아래쪽까지 떨어뜨린 각도와 몸쪽으로 최대한 당긴 각도가 크면 클수록, 즉 관절의 가동 범위,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종아리 근육 펌프를 지탱하는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좋은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발목 관절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발목 관절 운동을 통해서 발목 관절 유연성을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으니 꾸준히 발목 관절 운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족한 종아리 근육을 다시 키우고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종아리는 자기 혼자서 수축 이완하며 피를 심장으로 홀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혈류가 정체되면서 종아리에 피가 부족한 허혈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루 3,0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하지만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는 7,000보 정도는 채워서 걷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아리 근육 펌프를 움직일 수 있고, 덤으로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 근력 운동도 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종아리가 자주 부어서 가급적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충분히 혈액을 만들지 못해서 하지에 혈액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부종이 심해지는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을 좀 더 충분히 자주 마셔야만 충분히 혈액이 만들어져 이런 부종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현재 자신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이라면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줘야 오히려 종아리가 붓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아리가 계속 붓는 이유가 운동 부족, 특히 걷기 부족이나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체내 염증 증가 같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은지로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변 색깔이 맑게 보일 때까지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물을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을 도와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수면 시에 지나친 저혈당이나 긴장이 몸의 신부 체온을 낮추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바나나나 견과류 같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체온을 올려주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식품으로는 각종 과일, 견과류, 마늘, 파, 찹쌀, 갈치, 새우, 식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좋은 식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발목 관절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발목 관절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목을 전, 후, 좌우로 움직입니다. 발끝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 쭉 뻗은 상태를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몸쪽으로 발끝을 최대한 당겨서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다음에는 발끝을 왼쪽으로 최대한 구부려 10초, 다시 오른쪽으로 구부려 10초를 유지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하지 중심축을 쭉 뻗어서 움직이지 않은 채 발목으로만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시계 방향으로 10초 동안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10초 동안 한번 회전해서 운동합니다. 이때는 발목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랫다리도 함께 회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목 관절 운동의 한 세트를 실시하는데 대략 1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적어도 5세트 정도를 이렇게 운동해 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시간에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것입니다. 반신욕과 족욕은 중심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욕탕물은 38도에서 42도면 미지근하고 느끼고 42도 이상이면 뜨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급적 미지근한 물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뜨거운 물은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 족욕을 해주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어서 심박동을 적절하게 통제해주고 내장 기능을 촉진시키며 근육의 이완과 휴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을 잘 때 종아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잘 때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종아리에도 부담이 덜 갈 수 있죠. 그래야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또 중심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6시 전까지 오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주고 숙면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때는 이불을 가슴까지 잘 덮고 자는 것이 좋고 손발이 찬 사람의 경우에는 수면 양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내 온도를 25도로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해서 자율신경계의 체온 조절 능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자세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죠. 우리의 종아리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 자세로 지나치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 안에 정맥 흐름도 정체되면서 종아리의 부종이나 염증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체된 혈액이 새어나와서 종아리 부종이 심해지면 종아리 근육 혈관의 혈액 흐름이 더욱 나빠지면서 종아리 근육까지도 다시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혹은 알람 등을 맞춰서 주기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꼭 3, 4분 정도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1시간 정도 같은 자세로 일이나 공부를 했다면 5분 정도는 주변을 서성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7가지 종아리 근육 강화법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시로 점검하면서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두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지 잘 아셨을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중요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꾸준히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지켜주는 실천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종아리 근육 강화법을 잘 지키셔서 혈액순환, 혈관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